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잠든 아내 옆에서 새벽에만 벌써 4번이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화장실을 찾았는데 막상 소변은 찔끔찔끔 나오고 끝난 줄 알았는데 또 마렵고 돌아와서는 이불 속에서 뒤척이다가 결국 아내와 등을 돌린 채 뜬 눈으로 새벽을 맞이하는 밤들. 저 김혜진입니다. 비뇨기과 의사로 30년 넘게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났는데요. 정말 뼈저리게 느낀 게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소해 보이는 증상 때문에 남자분들이 점점 기운이 빠지고 아내와의 사이마저 멀어져 가는 걸 너무 많이 봤다는 겁니다. 나이 들어서 원래 그런가 보다 하고 체념하시나요? 아닙니다. 사실 이런 밤샘 화장실 전쟁, 낮에도 계속되는 피로감, 그리고 아내와의 미묘한 거리감, 이 모든 게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니라 바로 전립선에서 보내는 비밀스러운 SOS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수술도 약도 필요 없이 부엌에 굴러다니는 10가지 과일만 잘 활용하면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아셨나요? 오늘 영상에서 제가 그 과일들을 전부 공개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정말 몇 분 만에 잠이 솔솔 오게 만든다는 제가 직접 환자들에게도 알려드린 작은 비밀도 따로 준비했어요. 혹시 아내에게 등을 돌리고 잠들기 싫으신 분들, 새벽마다 화장실 전쟁 끝내고 싶은 분들,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공감되신다면 댓글에 왈이라고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은 교육적 목적이며 건강과 관계 개선을 위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진짜 시작해볼까요? 본격적으로 과일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왜 이 작은 전립선이 남자분들의 밤과 낮을 이렇게 뒤흔드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 원인을 제대로 아는 것이야말로 해결의 반이니까요. 전립선은 방광 바로 아래에 있고 소변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요도의 시작 부분을 감싸고 있습니다. 크기는 작지만 소변의 흐름을 조절하고 남성의 생식 기능을 유지하는 전립선 분비액도 만들어내죠. 그야말로 작지만 중요한 존재예요. 그런데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이 전립선이 갑자기 자기 주장을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저도 30년 넘게 환자분들을 보면서 정말 뼈저리게 느낀 게 있습니다. 바로 이 전립선 문제 뒤에는 호르몬이라는 복잡한 세계가 숨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50대 이후 남자분들은 남성다움의 상징인 테스토스테론이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DHT라는 또 다른 호르몬은 그 시기부터 오히려 활발해져서 마치 아무도 부탁하지 않았는데 계속 벽돌을 쌓아 올리는 미친 건축가처럼 전립선을 점점 키워버립니다. 그 결과 원래 호두만 하던 전립선이 부풀어 오르며 방광을 눌러대고 요도를 좁아지게 만들어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게 되는 거죠. 최근에 제 환자 중에 이정호 씨라는 59세 트럭 운전기사분이 계셨는데요. 하루 종일 장거리 운전하다가도 30분마다 휴게소에 들러야 할 정도로 소변이 급하다고 하셨어요. 잠도 못 자고 낮에는 피곤하고 결국 운전 중 집중력까지 떨어져서 사고 날까 두렵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나 이제 남자로서 끝난 거 아닌가 하며 한숨 짓는 모습에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밤잠 설치고 낮에는 기운이 빠지다 보면 몸만 힘든 게 아니에요. 마음도 점점 위축되고 자신감도 떨어져서 아내랑도 대화가 줄고 심지어 부부관계도 멀어지기 쉽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안타까운 순간이 뭔지 아세요? 박태수 씨라는 65세 은퇴하신 교사분이 계신데 이제 나는 남자도 아닌 것 같다며 고개 숙이시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하지만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같은 나이라도 밤새 화장실 때문에 지쳐 쓰러지는 분과 아침에 개운하게 눈 뜨고 가족과 행복하게 사는 분의 차이는 절대 운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아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전립선을 건강하게 지키는 방법, 사실 그렇게 거창하거나 어려운 게 아닙니다. 수술도 고가의 약도 필요 없이 여러분 부엌에 늘 있는 과일 몇 가지만 잘 챙겨 드시면 충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제일 먼저 소개하고 싶은 건 바로 토마토예요. 많은 분들이 매일 주방에서 토마토를 보지만 솔직히 그냥 샐러드나 음식 장식 정도로만 생각하시지 않나요? 그런데 제가 30년 넘게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토마토는 단순히 색깔 예쁜 채소가 아니라 50대 이후 남자분들의 건강을 지키는 보물창고라는 사실이에요. 왜냐면 토마토 속에는 라이코펜이라는 아주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이 라이코펜이 바로 염증을 줄여주고 세포가 손상되는 걸 막아주고 특히 전립선을 건강하게 지켜주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하버드 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라이코펜을 꾸준히 섭취한 남성들은 전립선 비대증에 걸릴 확률이 확실히 낮아졌다고 해요. 몸을 지키는 건 결국 약이나 수술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라는 점이에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게 한 가지 있어요. 토마토를 그냥 생으로 잘라 샐러드로 드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드시면 몸이 라이코펜을 다 흡수하지 못합니다. 제가 최근에 만난 윤기석 씨라는 61세 요리사분도 똑같았어요. 토마토 맨날 먹는데 왜 효과가 없을까요? 하고 물으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전부 생으로만 드시고 스프나 소스로는 한 번도 안 드셨던 거죠. 토마토는 꼭 익혀야 합니다. 끓여서 수프나 소스처럼 만들어야 라이코펜이 활성화돼서 우리 몸이 훨씬 잘 흡수할 수 있게 되거든요. 붉게 잘 익은 토마토를 푹 끓여 만든 따뜻한 스프 한 그릇은 맛도 좋지만 전립선을 튼튼하게 해주고 숙면도 도와주고 남자분들의 자신감까지 지켜주는 자연의 보약입니다. 게다가 병에 든 토마토 주스처럼 설탕과 방부제가 잔뜩 들어간 제품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집에서 직접 토마토를 익혀서 드시는 게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이죠. 저도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지만 건강의 해답은 멀리 있지 않아요. 주방 안의 토마토 한 알이 전립선을 지켜주고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토마토가 전립선을 지켜주는 든든한 파수꾼이라면 이제 소개할 과일은 몸속을 시원하게 씻어내려주는 청량제 같은 존재예요. 바로 수박입니다. 한국의 여름은 정말 덥잖아요. 이럴 때 시원한 수박 한 조각만 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수박은 그냥 물 많고 달기만 한 과일 아니야? 하시는데 수박 안에도 토마토 못지않게 라이코펜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라이코펜은 전립선의 염증을 가라앉혀주고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밤에 화장실을 들락날락하는 걸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얼마 전 일본에서 발표된 재미있는 연구가 있었어요. 도쿄 대학 연구팀이 시골에 사는 남자들과 도시 남자들을 비교했는데 시골에 사는 남자들은 신선한 수박을 자주 먹었고 도시에 사는 남자들은 과일을 거의 안 먹었다고 해요. 그 결과 수박을 자주 먹은 그룹이 야간 빈뇨나 소변 잔뇨감을 무려 20% 가까이 덜 겪었다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수치만 보면 작아 보일 수 있지만 밤에 4번 일어날 걸 3번으로 줄이는 것만으로도 삶의 질은 정말 크게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박을 먹을 때 설탕이나 연유를 듬뿍 찍어 드시는데 그러면 수박의 좋은 효과가 싹 사라집니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절대 피하셔야 해요. 전 윤기석 씨에게도 말씀드렸습니다. 수박은 그냥 생으로 아무것도 안 넣고 먹는 게 제일 좋다고요. 그게 바로 전립선을 지키고 몸속 혈관까지 건강하게 해주는 자연의 약이니까요. 저도 30년간 환자들을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크고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작은 습관 하나가 인생 전체를 바꿉니다. 수박은 단순히 갈증만 풀어주는 과일이 아니에요. 전립선을 편하게 해주고 혈액순환을 돕고 여름철 몸과 마음까지 시원하게 식혀주는 최고의 자연 보약이죠. 그리고 이 수박 뒤에는 또 다른 비밀의 과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 집중해서 지켜봐 주세요. 다음 과일에서 또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소개할 과일은 바로 석류예요. 보기에도 곱고 맛도 달콤해서 누구나 좋아하지만 전립선 건강 얘기할 때 석류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석류를 그냥 색이 예쁘고 식탁을 장식해주는 과일 정도로만 생각하시는데 석류 속 작은 루비빛 알갱이 하나하나에는 정말 특별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폴리페놀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폴리페놀은 우리 몸속 염증을 잠재워주고 세포가 손상되는 걸 막아주며 특히 남성 호르몬의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호르몬 균형이 무너지면서 전립선이 커지고 문제를 일으키는데 이때 석류가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는 거죠. 얼마 전 한국에서 진행된 연구가 있었습니다.
전립선 건강에 문제가 있던 50대 후반 남성들을 대상으로 몇 달 동안 매일 석류 주스를 마시게 했는데 놀랍게도 PSA 수치가 상당히 떨어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PSA는 전립선 이상을 알려주는 중요한 지표인데 이 수치가 내려갔다는 건 전립선 상태가 좋아졌다는 의미죠. 작은 아침 습관 하나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든다는 게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석류라고 다 같은 석류가 아니에요. 물기가 많고 껍질이 두꺼운 빨간 석류가 품질도 좋고 영양도 풍부하니 가능하면 그런 석류를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석류 주스를 사실 때도 반드시 100% 순수 원액인지 첨가물이나 당분이 들어있지 않은지 꼭 확인하셔야 해요. 당이 많이 들어간 제품은 오히려 염증을 악화시키고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는 더 위험할 수 있거든요. 제가 얼마 전 만난 김상철 씨라는 64세 카센터 사장님도 평소 디저트를 달고 사셨는데요. 전립선 때문에 밤마다 뒤척이다가 석류 주스를 바꿔 마시고 나서 한결 편안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만 이전엔 달달한 석류 음료만 드셨는데 그게 오히려 속을 더 답답하게 했다는 걸 나중에야 알게 되셨대요. 결국 몸에 좋은 것도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혹시 오늘 저녁 메뉴가 고민되신다면 달콤한 디저트 대신 석류 주스 한 잔이나 샐러드 위에 석류 알갱이 몇 스푼 올려보세요. 작지만 강한 자연의 선물이 바로 석류입니다. 그리고 이제 넘어갈 과일은 작지만 절대 만만치 않은 블루베리예요. 서양 디저트에 자주 올라오는 작고 파란 이 열매가 사실 우리 몸의 면역력을 지켜주는 강력한 수호자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50대 이후 남성분들에게 블루베리는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필수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안토시아닌이 블루베리 특유의 진한 보랏빛을 만들어주는데 색깔만 예쁜 게 아니라 몸속 깊숙이 숨어있는 만성 염증을 줄여주고 세포가 노화되거나 손상되는 걸 막아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도 떨어지고 온갖 염증이나 세균 감염에 취약해지는데 이때 블루베리가 정말 큰 도움이 돼요. 게다가 전립선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준다는 연구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한 남성들이 전립선 관련 불편감을 덜 느꼈고 PSA 수치 관리에도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다는 보고도 있었어요. 블루베리의 좋은 점은 활용도가 정말 높다는 거예요. 아침에 무가당 요거트에 넣어도 좋고 오트밀에 몇 스푼 섞어 먹어도 훌륭한 간식이 됩니다. 단,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면 슈퍼마켓에서 흔히 파는 달달한 블루베리 시럽이나 설탕에 절인 제품은 피하셔야 해요. 당분이 지나치게 높으면 혈압이나 혈당 관리에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거든요. 김상철 씨도 블루베리를 달콤하게 절인 제품만 드시다가 효과가 없는 줄 알았대요. 하지만 신선한 생 블루베리로 바꾼 뒤로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도 줄고 낮에도 기운이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작은 변화가 결국 몸 전체를 살립니다. 블루베리는 단순히 맛있는 열매가 아니라 몸속 염증을 잠재우고 면역력을 올려주고 특히 남자분들의 전립선을 지켜주는 소중한 보물입니다. 그리고 블루베리가 면역력을 지켜주는 파수꾼이라면 이제 소개할 키위는 소화기관의 명예 같은 존재예요. 생각보다 훨씬 더 큰 힘을 가진 과일이거든요. 나이가 들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을 많이들 하시죠. 소화력도 떨어지고 먹어도 영양분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아서 늘 피곤하고 기운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키위에는 풍부한 식이섬유와 소화를 돕는 천연 효소가 들어있어 장 기능을 활발하게 해주고 영양 흡수를 돕습니다. 특히 남자분들은 속이 더부룩하고 답답한 걸 그냥 참고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사소한 소화 문제가 쌓이면 전립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건강은 결국 몸 구석구석이 다 연결돼 있으니까요. 키위는 맛도 상큼하고 활용도도 좋아요. 그냥 까가 먹어도 좋고 샐러드에 넣어도 색감과 맛을 살려주죠. 당분만 과하지 않게 신선한 상태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오늘 이야기한 과일들이 모두 어디 먼 나라에서만 구할 수 있는 귀한 약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주방에 늘 있는 과일들로도 충분히 몸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전립선을 위한 과일 여행 계속 이어가 볼까요?
이번에 소개할 과일은 겉보기에는 평범하고 화려하지 않지만 속은 알차고 든든한 키위입니다. 솔직히 키위는 슈퍼에 늘 있지만 그냥 새콤한 과일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알고 보면 이 작은 과일 하나가 우리 몸에 엄청난 일을 해내고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우선 키위에는 액티니딘이라는 천연 효소가 들어있어요. 이 효소는 단순히 소화만 돕는 게 아니라 단백질을 빨리 분해해서 위가 편안해지도록 도와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가 예전 같지 않다는 이야기 정말 많이 듣는데요. 속이 더부룩하고 밥을 먹고도 답답하다는 분들에게 키위가 의외로 큰 도움이 됩니다. 얼마 전 장재호 씨라는 60세 은퇴하신 사무직분이 제게 오셔서 그러시더라고요. 밥 먹고 나면 늘 속이 꽉 막힌 느낌인데 혹시 뭘 먹으면 좋을까요? 그래서 제가 권해드린 게 바로 키위였어요. 며칠 뒤 전화가 오셨는데 식사 후에 키위 한 개 먹으니까 속이 놀랍게 편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작은 습관 하나가 일상에 큰 변화를 주는 걸 보면서 저도 참 뿌듯했습니다. 또 키위는 비타민C도 정말 풍부해요. 특히 노란 키위는 초록 키위보다 비타민C 함량이 2배 이상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면역력이 약해지기 쉬운 중년 이후에 비타민C는 우리 몸을 지켜주는 아주 중요한 무기예요. 바이러스나 세균으로부터 몸을 방어해주고 몸 안의 염증 반응도 조절해주니까요. 그리고 키위의 숨은 진가는 여기에 있어요. 위장이 편안해야 우리가 먹는 영양소들을 제대로 흡수할 수 있잖아요. 키위가 소화를 돕기 때문에 토마토의 라이코펜,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 석류의 폴리페놀 같은 중요한 영양소도 몸에 훨씬 잘 흡수되게 만드는 연결고리 역할을 합니다. 건강은 결국 하나하나 다 연결돼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키위 활용도 정말 간단합니다. 아침마다 잘 익은 키위 하나를 썰어 무가당 요거트에 넣어 드셔도 좋고 샐러드에 곁들여도 색감도 좋고 맛도 상큼해요. 작은 과일 하나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든다는 게 참 신기하지 않나요? 그리고 이제 제가 꼭 소개하고 싶은 또 다른 과일이 있습니다. 바로 파파야예요. 파파야 하면 달콤한 후식이나 디저트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우리 몸속을 말끔히 청소해주는 든든한 건강 파수꾼이기도 합니다. 파파야 속에는 파파인이라는 천연 소화 효소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효소는 단백질을 잘게 잘라서 소화가 훨씬 수월해지도록 도와주는데 특히 식사 후 속이 답답하고 무겁다는 분들께는 정말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파파야는 단순히 소화만 돕는 게 아닙니다. 몸 안에 숨어있는 미세한 염증을 가라앉히는 역할도 한다는 점이 중요해요. 사실 50대 이후에 나타나는 대부분의 만성 질환들, 당뇨, 고혈압, 전립선 문제까지 그 뿌리에는 다 염증이라는 공통점이 있거든요. 파파야처럼 몸속 염증을 다스려주는 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면 전립선 건강뿐 아니라 전반적인 몸 상태가 훨씬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파파야에는 비타민 A, 비타민 C, 그리고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 점막을 튼튼히 해주고 면역력도 높여줍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장 기능이 약해지기 쉬운데 파파야가 장 건강에도 큰 힘이 되어줘요. 파파야 먹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점심이나 저녁 식사 후 잘 익은 파파야 몇 조각을 드시거나 무가당 요거트와 섞어 간단한 디저트로 즐기시면 좋아요. 달콤하고 부드럽고 무엇보다 자연 그대로라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장재호 씨도 원래는 식사 후 디저트로 달달한 케이크나 아이스크림을 즐기셨는데 파파야로 바꾼 뒤로는 속도 한결 편하고 밤에도 숙면을 잘 취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결국 작은 선택 하나가 건강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죠. 파파야는 단순히 맛있는 과일이 아니라 몸속을 맑게 해주고 전립선을 포함한 온몸의 건강을 부드럽게 지켜주는 자연의 보약입니다. 혹시 이 이야기 공감되셨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댓글에 샘도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참여 하나하나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과일 이야기에서도 더 놀라운 건강 비밀들을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제 또 하나의 우리에게 아주 익숙하지만 새로운 시선으로 봐야 할 과일이 있습니다. 바로 사과예요. 사과는 그냥 달콤하고 아삭아삭한 간식이라고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몸속 깊은 곳에서 조용히 염증과 싸워주는 든든한 전사 같은 존재예요. 옛날부터 하루에 사과 하나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냥 속담처럼 들릴 수 있지만 요즘 과학 연구들이 이 말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사과에는 퀘르세틴이라는 아주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바로 우리 몸속의 만성염증을 잠재워주는 강력한 항산화제예요. 고혈압, 심혈관 질환, 대사 이상 같은 병들이 사실 전부 몸속 만성염증에서 시작되는데 퀘르세틴이 이 과정을 막아주거나 늦춰준다고 알려져 있어요. 문제는 이런 염증이 티도 안 나게 몸속에서 천천히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 큰 병으로 터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매일 사과 하나씩 먹는 습관만으로도 몸속 불씨를 조용히 끄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반가운 소식은 사과는 콜레스테롤 관리에도 정말 좋아요. 특히 껍질 부분에 퀘르세틴이 가장 많이 들어있어서 가능하면 껍질째 드시는 게 좋습니다. 껍질 속 퀘르세틴과 과육의 수용성 식이섬유가 함께 작용해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거든요. 사과의 좋은 점은 너무도 쉽게 생활 속에 녹아들 수 있다는 거예요. 아침에 오트밀이나 무가당 요거트에 사과를 잘게 썰어 넣어도 좋고 식사 중간 출출할 때 군것질 대신 사과 한 개를 드시면 달콤함도 느끼면서 건강도 지킬 수 있죠. 큰 변화를 하려 애쓰기보다 이렇게 작은 한 입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해요. 그리고 만약 사과가 우리 몸속 염증을 조용히 다스려주는 숨은 영웅이라면 이제 소개할 과일은 소변기를 든든히 지켜주는 보디가드 같은 존재입니다. 바로 크랜베리예요. 크랜베리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서양 디저트나 고급 주스병 속 빨간 액체를 떠올리실 거예요. 하지만 사실 크랜베리는 단순히 맛있는 과일이 아니라 특히 50대 이후 남녀 모두에게 꼭 필요한 건강 무기예요. 나이가 들면 소변 자주 마렵고 시원하게 나오지 않아 고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잖아요. 거기다 전립선이 커지면 방광이나 요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남성분들은 더 민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요로 감염이 자주 생긴다는 거예요. 한번 감염되면 약을 먹어도 찝찝함이 남고 심하면 잠도 못 이루고 삶의 질이 확 떨어지거든요. 크랜베리가 대단한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크랜베리 속 프로안토시아니딘이라는 성분이 박테리아가 방광벽에 달라붙는 걸 막아준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몸 안에 세균이 들어와도 방광벽에 달라붙지 못하게 차단해주니까 감염을 사전에 막아주는 셈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당분이에요. 크랜베리 주스나 말린 크랜베리는 대부분 달콤하게 가공된 제품이 많아 혈당과 혈압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반드시 무가당 제품을 고르셔야 해요. 크랜베리는 아침에 무가당 요거트 위에 조금 올려 드시거나 원액 주스를 작은 컵으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렇게 작은 습관 하나가 요로 건강뿐 아니라 전립선 건강까지 든든하게 지켜줍니다. 산딸기는 색도 곱고 맛도 상큼해서 디저트로 자주 쓰이지만 사실은 우리 몸속 깊은 곳에서 나이를 거스르는데 큰 역할을 하는 과일이에요. 겉모습만 보면 작고 귀엽기만 하지만 그 속에는 엘라그산이라는 아주 특별한 성분이 숨겨져 있습니다. 엘라그산은 강력한 항산화제로 세포가 손상되는 걸 막아주고 몸속 염증을 줄여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속에는 활성산소라는 게 점점 늘어나는데 이게 바로 노화와 각종 만성질환의 원흉이거든요. 산딸기는 바로 이 활성산소의 공격을 막아주는 든든한 방패 역할을 해줍니다. 또 산딸기는 혈당을 높이지 않는 저당지수 과일이라 당뇨를 관리하거나 체중을 조절하고 싶은 분들에게도 정말 좋은 선택이에요. 게다가 풍부한 식이섬유 덕분에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주고 비타민C도 가득해서 면역력을 지켜주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산딸기의 매력은 활용돼서도 드러나요. 무가당 요거트 위에 살짝 올려 드셔도 좋고 아침 오트밀에 섞어 드셔도 좋고 그냥 간단히 한 주먹 정도 간식으로 드셔도 새콤달콤해서 입안 가득 상쾌함이 퍼져요. 맛있으면서도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과일 정말 드물죠. 작지만 강한 자연의 선물이 바로 산딸기입니다. 작다고 얕보지 마세요. 이 작은 과일 하나하나리 여러분의 몸을 매일같이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일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는 두 주인공으로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바로 오렌지와 귤이에요. 겨울만 되면 집안 가득 퍼지는 감귤 향기. 정말 따뜻하고 정겨운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이 두 과일이 단순히 맛있고 달콤한 간식이 아니라 특히 중년 이후 남녀 모두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건강 비밀을 품고 있다는 사실 혹시 아셨나요? 오렌지와 귤에는 우리가 잘 아는 비타민C가 풍부합니다. 비타민C는 면역력을 높여주고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맞서 싸우는데 꼭 필요해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이 떨어지기 쉽기 때문에 더 중요하죠. 하지만 오늘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건 이 두 과일에 들어있는 또 다른 성분이에요. 그게 바로 헤스페리딘입니다. 헤스페리딘은 오렌지와 귤의 껍질과 하얀 속껍질에 많이 들어있는데 혈관벽을 튼튼하게 해주고 혈류를 원활하게 해주며 염증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심혈관 질환이나 고혈압, 대사증후군 같은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에요. 간단히 말하자면 오렌지와 귤은 단순히 비타민 보충제로 끝나는 과일이 아니라 몸 전체의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심장에서부터 뇌, 그리고 전립선까지 모든 기관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지켜주는 과일입니다. 사실 아침에 오렌지 한 개를 드시거나 점심 식사 후 귤 몇 쪽을 드시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작은 습관이 노화와 각종 질환으로부터 몸을 보호해주는 보이지 않는 방패가 되어 주거든요. 그리고 혹시 색다른 방법을 원하신다면 오렌지를 슬라이스로 잘라 따뜻한 물에 띄워 드시는 것도 좋아요. 보기에도 예쁘고 향긋하고 맛도 깔끔해서 기분까지 좋아집니다. 혹시 건강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 계시다면 오렌지와 귤처럼 가까이에 있는 과일부터 시작해보세요. 손쉽고 맛있고 여러분의 혈관과 면역력을 부드럽게 지켜주는 자연의 선물입니다. 자연이 우리를 오랫동안 지켜준 것처럼요. 이제 과일 하나하나의 이야기를 살펴봤다면 잠깐 멈춰서 전체 그림을 한번 정리해볼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과일마다 저마다의 강점이 다르고 잘 조합하면 그 효과가 몇 배로 커지기 때문이죠. 마치 혼자 연주할 땐 조용한 악기라도 함께 모이면 웅장한 오케스트라가 되는 것처럼요.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건 항산화제예요. 이건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이 노화와 염증에 맞서 싸우는 가장 중요한 무기 중 하나입니다. 토마토와 수박 속 라이코펜은 전립선을 지켜주고 석류 속 폴리페놀은 염증을 잠재우고 PSA 수치를 안정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블루베리와 라즈베리의 안토시아닌은 혈관을 보호하고 면역력을 높여주죠. 그리고 감귤류의 비타민C와 헤스페리딘은 몸 구석구석 혈액이 잘 돌게 도와주면서 면역체계를 든든하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하나 있어요. 특히 혈압이나 당뇨, 대사증후군을 관리 중인 분들이라면 더욱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과일의 당지수예요. 사과, 오렌지, 키위, 블루베리는 비교적 당지수가 낮아서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기 때문에 안심하고 드실 수 있어요. 반면 수박이나 바나나처럼 달콤하고 시원한 과일들은 당지수가 높기 때문에 특히 당뇨나 혈당 관리를 하시는 분들은 조금 조심하셔야 합니다. 적당히 즐기되 과하지 않게, 이게 건강의 핵심이죠. 또 하나 재밌는 사실은 모든 과일이 다 생으로 먹었을 때 최고 효과를 내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토마토는 익혀야 라이코펜이 더 잘 흡수됩니다. 반면 블루베리, 사과, 오렌지, 키위 같은 과일은 신선하게 생으로 드시는 게 비타민과 효소를 더 온전히 섭취할 수 있어요. 높은 온도에 노출되면 일부 영양소가 파괴되기 때문이죠. 이처럼 과일은 그저 몸에 좋다고 무턱대고 먹기보다는 각자의 특징을 알고 적절한 시기와 방법으로 드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얼마 전 65세 은퇴 교사이신 이성우 씨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루 3번 과일이면 건강 끝인 줄 알았는데 밤늦게 수박 먹고 배가 더부룩하고 잠도 안 오더라고요. 그 말씀을 듣고 제가 다시 한번 느꼈어요. 건강에 좋은 것도 언제, 어떻게 먹느냐가 관건이라는 걸요. 그리고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보는 2가지 실수도 꼭 알려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밤 9시 이후에 과일을 드시는 분들입니다. 저녁을 가볍게 대신하려고 과일을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시간대에는 몸이 휴식 모드로 들어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대사 속도가 떨어지고 과일 속 자연 당분도 결국 뱃살로 쌓일 수 있습니다. 특히 남성분들은 호르몬 밸런스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숙면에도 방해가 되죠. 두 번째는 당지수가 높은 과일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습관이에요. 바나나, 수박, 포도 같은 과일은 달콤하고 맛있지만
한 번에 많이 드시면 혈당이 빠르게 올라갑니다. 이게 나중엔 호르몬 불균형으로 이어지고 특히 중년 이후 남성들의 전립선 건강에도 부담을 줄 수 있어요. 과일은 분명 자연이 주는 훌륭한 선물이지만 잘못 섭취하면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건강은 결국 적당히, 올바르게가 정답이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많은 분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시중에서 파는 과일 주스를 건강하다고 믿고 마시는 거예요. 병이나 팩에 100% 천연이라고 쓰여 있으니 안심하고 드시지만 사실 대부분의 공업용 주스는 제조 과정에서 비타민이 거의 파괴되고 대신 당분과 보존제가 잔뜩 들어갑니다. 자주 마시면 혈당이 크게 출렁이거나 심혈관계,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어서 특히 중장년층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의외로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잘 놓치는 점이 있습니다. 바로 과일을 제대로 세척하지 않거나 수입 과일만 너무 의존하는 거예요. 수입 과일은 선적과 보관을 위해 농약이나 왁스 처리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 씻지 않고 드시면 몸속에 남아있는 잔류 농약이나 화학물질이 누적될 수 있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제철 과일을 고르고 가급적 국내산을 선택하며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고 필요하다면 소금물에 살짝 담갔다가 헹궈 드시는 겁니다. 결국 과일도 좋은 선택과 올바른 섭취 방법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실 과일은 우리에게 준 소중한 선물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것도 방법을 잘못 쓰면 독이 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셨으면 해요. 그리고 기억해 주세요. 단순히 과일 하나 바꾸고 먹는 시간과 양을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전립선, 소화기 건강, 그리고 몸속 호르몬 균형까지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요. 과일이 약이 되려면 무엇을, 언제, 어떻게 먹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저지르는 이런 잘못된 습관들을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는데요. 밤 늦은 시간에 과일 섭취, 과도한 고당질 과일 섭취, 그리고 달콤한 공업용 주스에 속는 것, 이 작은 차이들이 결국 건강을 좌우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 꼭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진짜 희망의 증거이자 용기의 이야기예요. 오늘의 주인공은 박종호 씨, 58세이신 분입니다. 사실 1년 전만 해도 박종호 씨는 밤마다 3번, 4번씩 화장실에 가느라 잠을 설쳤습니다. 아침이면 몸은 축 늘어지고 손주랑 놀 기운조차 없다고 하셨어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체념하며 사셨다고 하더군요. 그러다 어느 날 전립선 건강과 소화에 좋은 과일들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식단을 바꿔보기로 결심하셨대요. 아침엔 무가당 요거트에 키위를 올려 드시고 점심에는 찐고기와 함께 토마토 샐러드를 곁들였고 저녁에는 포도주스 대신 오렌지 몇 조각을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운동도 약도 따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먹는 것과 시간을 조금 바꿨을 뿐이에요. 그런데 불과 3달 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었고 아침에도 몸이 훨씬 가볍고 개운해지셨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그의 아내 김 여사님의 이야기였어요. 전에는 남편이 늘 신경질적이고 지쳐 있었는데 요즘은 웃음도 많아지고 손주랑 장난도 치고 가끔은 저보고 밤 산책 가자고 먼저 말해요. 그게 그렇게 고마워요. 박종호 씨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큰 변화가 아니라 작은 식탁 위의 선택이 우리의 삶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끝으로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건강은 나이가 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선택하는 작은 시작에서부터 달라진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나이라도 몸은 스스로를 되살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저 올바른 방향으로 한 발만 내디디면 우리 몸은 매일 조금씩 더 가볍고 더 건강하고 더 활기차게 변해갑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결코 어렵거나 복잡한 게 아니라는 걸 저는 수많은 환자들을 통해 매번 확인해 왔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린 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삶을 다시 빛나게 할 작은 실천들이었어요. 토마토와 수박 속 라이코펜은 전립선을 지켜주고 석류의 폴리페놀은 염증을 잠재우며 PSA 수치를 낮춰줍니다. 블루베리,
라즈베리의 안토시아닌은 혈관과 면역을 보호하고 감귤류의 비타민 C와 헤스페리딘은 혈액순환과 면역력을 든든하게 해줍니다. 사과의 퀘르세틴은 만성 염증을 잠재우고 키위와 파파야의 효소는 소화를 돕고 영양 흡수를 높여주죠. 그리고 크랜베리는 요로 건강과 전립선 건강 모두에 조용히 큰 힘이 되어줍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3일 식단은 이 모든 과일들의 힘을 현실 속 식탁 위로 옮긴 작은 시작이에요. 첫째 날 무가당 요거트에 블루베리를 넣어 상쾌한 아침을 열고, 점심엔 연어와 토마토 샐러드로 전립선을 지켜주며, 저녁엔 견과류로 심장과 혈관을 보호하는 식사, 둘째 날엔 키위와 오트밀로 소화를 돕고 달콤한 파파야로 몸속 염증을 잠재우며 저녁엔 구운 사과로 따뜻함을 전해받는 시간, 마지막 날엔 허브차와 간단한 간식으로 요로 건강을 챙기고 오후엔 라즈베리와 감귤 샐러드로 면역력을 끌어올리는 구성까지, 이 작은 변화들이 결국은 전립선 건강, 소화기 건강, 면역력, 그리고 삶의 기운까지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건강은 거창하거나 큰 결심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론 과일 한 접시, 올바른 시간과 방법으로 먹는 작은 습관이 우리 몸을 살리는 가장 자연스러운 약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정말 믿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그리고 내일이 조금 더 건강하고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요. 혹시 오늘 영상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여러분의 이야기도 저와 함께 나눠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을 들려주시면 저는 그것이 이 채널을 함께 만들어가는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와 함께 걸어주신다면 저는 앞으로도 더 깊고 귀한 건강 이야기를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건강과 기쁨으로 가득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